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항공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진에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이번 시간에는 알짜 노선 현황과 이런 운수권들 진에어가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수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수권 같은 경우에는요,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운수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운수권 진에어가 최다 확보를 했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진에어의 차트를 저와 함께 보시면은 과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호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향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위해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실적이다라고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LCC들이 이런 알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노선 운수권 추가 배분에 촉각을 띄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경쟁 강도가 심해질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해 같은 경우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보잉 777 202열 비행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14,310km를 운항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항속 거리입니다. 항속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미주, 유럽, 이런 대양주가 운항이 가능을 해서 이런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진에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도네시아 운수권을 확보를 했다는 것인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앞서서 27일에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요. 지난 24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국제선 운수권 배분 심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배분한 운수권 같은 경우에는 총 30개로 인도네시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배분에서 LCC들이 가장 욕심냈던 부분은 바로 지방발 발리 노선 그리고 자가르타 노선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진해오 같은 경우에는 부산 자카르타 노선을 이제 주 4회 이렇게 치항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운수권을 확보를 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 그래도 진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엔저 효과와 더불어서 동남아시아로 여행 수요가 증가하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익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노선까지 이렇게 운항을 하면서 또한 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들 지금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잘 아는 자동차라던가 아니면 2차 전지 등이 있죠. 이런 다양한 분야의 국내 대기업이 진출한 곳이다라고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고요. 또한 휴양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항공권이 없어서 못 파는 알짜 노선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발리 노선에 대해서는 좀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자카르타 노선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휴양지로 많이 유명했습니다. 이게 유명했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최근에 대기업이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관광 수요와 함께 이제 상용 수요까지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노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러한 LCC의 진입은 이런 항공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호재고 소비자에게 호재이면서 진영에게도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바로 LCC 진입이 원래는 FSC의 독점 노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대한항공이 독점한 인천 이 발리 노선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노선인데 이런 노선 같은 경우 항공권 가격이 200만 원을 넘어선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올해 역시 7월 말 항공권 가격 같은 경우에는 벌써 180만 원을 넘어선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LCC가 이렇게 진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LCC 진입으로 인해서 항공권의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여객들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이고요. 여객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이 실적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면서 주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인도네시아는 운수권 잘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여객이 얼마나 증가를 할지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운수권 언제부터 운항을 할까요? 바로 진해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도네시아 운수권을 획득을 했고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한다는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일본과 동남아로 인해서 소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진에어가 상반기에도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수익성이 좋은 인도네시아 노선까지 운수권을 확보하고 실제로 운항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도 긍정적인 실적들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서서 원래는 FLCC 독점 노선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조금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업 수요도 많이 늘어나면서 알턴 노선을 꼽힌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볼 부분이 올해 1월에서 4월 인도네시아 노선 여객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25만 6천 명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 28만 5,800명과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향후 하반기에 진행의 실적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번에 진해어가 신규로 운수권을 배분을 받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에어 차트 보면은 최근에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0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개별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에어의 개별 이슈라기보다는 저희가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항공업계에서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려도 실적으로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 해소가 되고 실질적인 측면이라던가 기대감이 증가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앞서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돌파 후에는 단기적으로 두 번이나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던 장기 평선 480일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그 이후에는 저희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락에 대한 대응 전략 짜는 게 좋겠죠. 저희가 함께 그어본 이런 저점을 잇는 추세선을 현재는 좀 이탈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들을 이탈을 계속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전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진행의 앞으로 하반기부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유와 함께 대응 전략들 알아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